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한자 풀이 26번째입니다. 배정한자요, 이제 여러분에게 원리, 논리, 거기에다가 이야기, 이제는 여러분 말할 수 있죠. 한자의 말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분해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든지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니까요. 첫 번째 한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런 자는 위아래, 그릇과 관계 있겠구나. 또 이게 원래 아이베링자죠. 이렇게 생긴 자의 변형 형태죠. 즉, 물그릇에다가 뭔가 아이베드 볼록하게 집어넣었다.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찰영자입니다. 여기서 차긴 차는데 뭐 발길질로 걷어차냐, 물이 차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릇에 뭔가 담을 것이 가득 찼다 해서 찰영자죠. 우리 영허 그러면 가득 차는 일과 텅 비는 일, 참과 이지러짐 이런 것에 상대적인 비유로 쓰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반대자는 빌허자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찰만자하고 찰영자는 의미가 비슷하게 쓰인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한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야기에 귀만 기울인다면 아하,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정도는 파악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불꽃도 있고 구슬도 있습니다. 그럼 무언가 구슬도 관계가 있고 불과도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이게 원래 빛날 형자의 어원 중에서 안에 있는 불화가 없어지고 위에 것만 남은 겁니다. 그 다음 구슬옥이랑 합쳐졌죠. 즉 옥이 빛난다는 데서 옥돌이에요. 그것도 아주 빛나는 아주 좋은 옥돌. 그래서 옥돌 형자, 옥돌 영자가 됐다가 나중에 맑을 형이라고 해서 형자도 됩니다. 이게 원래는 옥돌 영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경 그러면 맑고 깨끗한 거울을 영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돌 영자를 보니까 아하, 빛날 형에다가 구슬옥을 합쳐서 아하, 옥이 빛나는 돌이구나 해서 옥돌영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근사하게 합니다. 근데 이 빛날 형자가 영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그 나무목을 합치면 영화영이 된다는 거 아시죠? 이처럼요, 영으로 발음이 되는 게 많고 또 형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또 풀과 관계 있다는 것 이해되죠? 왜냐? 위에 풀초라는 초두가 붙었으니까 풀과 관계 있겠구나 짐작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한자는 분해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조립하면서 이야기만 만드십시오. 같이 볼까요? 풀초 밑에 안내. 풀 속 안에 들어가서 뭐를 했단 얘기예요? 풀밭이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쫓겨난 어떤 이방 민족들이 풀이 자란 어떤 거친 땅에다가 세운 나라 이름 예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나라 이름으로 쓰였다가 나중에 성씨 예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우리 예예 그러면 풀이 싹이 자라는 모양이나 또는 종족 이름을 예예라고 합니다. 종족 이름 예자예요. 그것도 풀이 자란 속에서 거친 들판에 쫓겨나서 세운 종족 이름 예자예요. 나라 이름 예가 바로 그 종족이 커지면 나라 이름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성씨로도 쓰입니다. 한 글자의 어원을 들여다보면 이 민족이 대우받은 민족인지 아니면 천시받은 한 분파의 종족인지 금방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자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눈목과도 관계가 있네요. 거기에다가 구렁학, 즉 골짜기처럼 생긴 그런 것과도 관계가 있을 거고요. 같이 볼까요? 이번 자는요, 자세히 보면 윗부분이 복잡하고 아랫부분이 간단해 보이지만 눈과 관계에 있다는 건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바로 구렁학자의 변형 형태로 남아 있고요. 물론 요 위에 또우가 붙어 있는 원자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에서도 또우가 사라질 정도로 간략하게 변했죠. 즉 산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인 구렁을 눈으로 보아서 밝게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해서 슬기로울 예자가 된 자죠. 쉽게 얘기하면 산속 깊은 곳이라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밝은 사람이다 해서 밝을 예 또는 슬기 예자가 된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산속 멀리를 볼 수 있다는 건 짐작으로 알 수 있는 일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건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일 겁니다. 이것이 슬기롭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건 저도 합니다. 하는데
산속 깊은 골짜기에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천기를 알아서 그 깊은 곳도 볼 수 있다. 아주 지혜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렁학 옆에다가 밑에다가 흙토를 빼버리고 그곳에 눈목을 넣은 겁니다. 여기서 구렁이라는 것은 담 넘는 구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과 산 골짜기에 쌓인 구렁, 즉 산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여러분이 분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짐작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물과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과 관계가 있고 이건 해세자 세월입니다. 즉 물은 세월이 갈수록 더러워지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더러울 예자였다가 나중에는 종조기름 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맥하면 고조선 때 있었던 나라 이름으로 지금도 종조기름으로 남아있죠. 즉 물은 세월이 감에 따라 더러워진다. 정한이치입니다. 물이 세월이 감에 따라 맑아진다면 그건 정화작용에 의한 가능한 얘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원지에 그 종족을 이뤘던 민족,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나라 이름 예를 이런 의미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입구랑 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훌륭한 이야기꾼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입구가 있고요. 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허리를 제낀 모양이죠. 즉 입을 벌리고 허리를 제껴서 크게 웃는다. 즉 큰 소리 칠 오자입니다. 원래 입으로 뻥뻥 큰 소리만 치는 걸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소리 치는 나라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게 오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오 또는 나라 이름오 또는 큰 소리 할 오자입니다. 우리 오세창 하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자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이자 굉장한 학자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저 큰소리 할 오자가 들어가고 그 앞에 말씀원이 붙으면 말로 큰소리 하는 사람은 그릇되기가 쉽대서 그릇될 오자가 됩니다. 말 뻥뻥 큰소리 할 게 못 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여러분이 분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짐작을 하면 되는데 틀림없이 흙토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흙과 관계 있다는 것 아신다면 지혜롭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흙토 옆에 소고, 이건 깊숙한 속, 품속을 얘기하죠. 큰 사람 안에 쌀미, 즉 이것은 어떤 정자나 난자처럼 무언가 애기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애기씨를 싸고 있는 깊숙한 곳이란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물 깊숙이, 물 또는 흙 속 깊숙이 물에 잠겨 있다 해서 이게 물가오자인데 원래는 물가오자는 이렇습니다. 앞에 삼수변이 와야 돼요. 그런데 물속 깊숙이 있는 흙이라는 데서 물가오자였고 물속 깊을 오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수변으로 바뀌어서 이제 물가오라는 자가 됐죠. 음마늘을 빌려서 오지리 그러면 이거 오스트리아를 한자로 쓸 땐 오지리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한자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자를 만든 경우가 많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센치에서 그래요. 센티멘탈, 즉 아주 세분화시키는 작업에 익숙한 동양민족의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검은색 그러면 되는데 검붉은색, 거무틱틱한 색, 희멀건 무슨 얘기냐면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데 있어서 생각의 세분화를 한자도 같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가정, 물가오, 우리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가수 이렇게. 그런데 각각 물가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물속 깊숙한 물가오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고 보면 한자도 결국은 세분화시키면서도 말을 굉장히 깊숙한, 소위 말하면 은밀한 부분까지도 끄집어내서 만들 수 있을 만큼 전문화됐다는 거죠.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삼수변 옆에 예쁠 오자죠. 이게 원래는 젊어 일찍 죽을 요자인데 중요한 건 예쁠 요자예요. 물이 오른 젊은이라 하여서 윤택하다 기름지다 해서 기름질 옥자입니다. 우리 이게 예쁠 오자 젊을 요자니까 물이 오른 젊은이는 예쁘죠. 그러한 사람은 윤택하죠. 기름지죠. 기름지로 윤택할 옥자입니다. 우리 비옥하다, 살찌고 윤택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지금도 옥주 그러죠. 옥주. 광주 지역 가면 옥주라는 동네가 있죠. 기름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을 근처에는 분명히 젊은 아가씨들의 피부 같은 그러한 논경지들이 쫙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거친 들판이 아니고요. 지금은 농경지가 구획이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옛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풀밭에 자갈밭에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냥 땅 몇 마지기씩 붙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옥주 지역을 가면 기름진 땅밭이 넓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질 옥자가 있고, 기름질 옥자는 물 오른 젊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물론 저 같은 일을 물 오른 젊은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바로 고개 돌리네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언제나처럼 한자는 분해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볼까요? 쇠금이 있고 구슬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벌써 쇠와 구슬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겠죠? 즉 무슨 얘기냐? 이 글자의 어원은 간단합니다. 쇠처럼 단단하고 구슬처럼 단단하다는 데서 원래는 단단한 쇠 옥자였다가 나중에는 금이요 옥이요 보배다 해서 보배 옥자입니다. 보옥하면 보배스러운 말을 보옥이라고 하죠. 물론 여기다 구슬옥하면 보배스러운 구슬을 얘기하고요. 이게 보배옥이에요. 금이냐 옥이냐 이 정도면 거의 도깨비 방망이 수준이죠. 네, 보배스럽습니다. 이건 이름자에 많이 들어갑니다. 옥자. 네, 옥 들어간 사람 손 들어가 그러면 구슬옥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보배옥자도 간혹 있습니다. 보배스러운 사람이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뭔가 막히다라는 뜻과 관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내천의 변형이고 고으룹이죠. 즉 냇물이 마을을 막았다는 데서 이게 막히롱자죠. 우리 예를 들어 이용, 옹세호 이럴 때 쓰는 자인데 중요한 건 이름도 되고 성씨도 되는데 냇물이 흘러서 마을을 막아버린 거예요. 고립됐다는 거죠. 그래서 막히롱자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움을 갖기도 했고 존경스러움을 갖기도 했고 친근감을 갖기도 했는데 마을을 덮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히롱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언제나처럼 한자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조립하는 글자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뭔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 조립되는 과정이 여러분한테 이야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자를 알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아까 마키롱이고 옆에 세추잖아요. 마키롱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건 세추예요. 원자가 이러니까요. 그 원자가 이렇게 간단히 되면서 이게 정립된 자입니다. 즉 뭐냐? 막혔던 고을에 새가 날라온다. 즉 고립됐던 마을에 새가 왔다. 이것은 바로 뚫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할옹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온화하게 통로가 생겼다 할 때 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옹하다, 껴안을 옹자, 이거 뭔가 좀 옹립하다, 화할옹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요, 화하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화하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저 사람 마음이 통해서 온화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 즉 우리는 이걸 공감이라고 그러죠. 공감이 유지된 상태를 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할옹하면 뭔가 막혔던 곳이 뚫려서 서로가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부는 살수록 닮습니다. 아, 저 사람 놀래는군요. 사모님도 저랑 비슷하게 생겼냐고. 아, 그게 웬 말입니까? 저랑 닮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탈이지 거의.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화한 기운이 서로 가면 웃는 근육도 비슷하게 발달이 되고 찡그리는 근육도 비슷하게 발달이 되니까 닮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람 이치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볼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닮으십시오. 그래야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이번 글자는 화롱자 밑에 뭐가 있어요? 기와 와자인데 질그릇과 관계가 있겠죠? 같이 볼까요? 화롱 밑에 질그릇와 기와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흙을 이겨가지고 온화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와처럼 만드는 게 뭐냐? 진흙으로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었다 해서 이게 도공 항아리 옹자입니다. 우리 옹기 그러면 항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공은 이렇게 가운데는 뻥 비어 있지만은 둥그렇게 서로 큰 걸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옹기종기 모이는 게 뭐예요? 옹기 그릇처럼 탁 뭉쳐서 둥그렇게 둘러싸 앉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공자는 그런 거 보면 참 잘 만든 자예요. 흙을 온화하게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가지고 질그릇처럼 했는데 그게 만든 게 뭐냐? 독이다, 도공이다, 항아리다 해서 옹기장수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풀초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 초목과 관계가 있죠. 같이 볼까요? 풀초 밑에 완전할 완.
즉 초목으로 튼튼하고 완전하게 만든 왕골이었다가 나중에는 왕골을 만들고 나서 꼭 사람이 한번 빙그레 웃습니다. 그래서 이걸 왕골관 또는 빙그레 웃을 완자라고 합니다. 우리 완이 그러면 잘 되어서 그 빙긋이 웃는 모양입니다. 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빙그레 웃는 모양을 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빙그레 웃는다 할 때를 한자로 고쳐라 그럼 빙그레 웃을 완자를 쓰면 돼요. 초도 밑에 완전할 완. 초목을 연결해서 무언가 만들어 놓고 아이고 오늘 할 일 다 했다. 씩 웃는 거죠. 우리 왠지 공부 다 하고 나면 푸 하고 한숨 지으면서 씩 가벼운 웃음 나오죠. 이걸 완이라고 그래요. 시끄럽게 웃는 것을 예를 들어 뭐 소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빙그레 하고 웃는 정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임금왕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나릴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자가 될까요? 같이 보죠. 임금왕 옆에 나릴, 즉 햇빛이 왕처럼 빛난다는 데서 이거 초목이 왕성하다 해서 왕성할 왕자입니다. 햇빛바다 임금 인체하고 호기 부리는 거 왕성한 거죠. 젊은이들이 왕성하죠. 왕성하다는 뜻은 잘 되어서 한참 성한 모양입니다. 사실 왕 노릇하고 싶어서 배볼뚝한 사람이 꼭 거기에다가 먹으로 왕자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뭔가 왕성하고 풍성한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해까지 끌어안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왕성한 거죠. 왕성할 왕자. 그러니까 앞으로 배에다가 꼭 임금왕만 쓰지 말고 옆에다 나릴도 같이 쓰십시오. 그거 띄어 읽으면 일왕이 되는군요. 그렇지만 붙여 읽으면 왕성할 왕자입니다. 여러분 왕성하게 공부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언제나처럼요. 한자는 이렇게 결합이 되고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야기가 되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삼수, 물과 관계 있고 또 임금왕이랑 관계 있겠죠. 같이 보죠. 선수변 옆에 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물이 왕의 위엄처럼 깊고 넓다는 데서 이게 넓을 왕자입니다. 우리 왕조명 그러면 중국의 정치가인데 성씨로도 아주 쓰이는 그런 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물이 임금 노릇한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렇죠. 물은 임금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어느 그릇이나 그 형태를 맞춰주는, 그래서 이것을 넓을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넓게 사십시오. 네, 조금 전에는 해일자 쓰던 학생 이번에는 바로 삼수변 쓰는군요. 임금왕을 길고 넓게 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넓을왕자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